자, 가봅시다.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당연한 얘기죠. fx랑 gx가 같다라는 것은 fx와 gx가 그림으로 만난다는 표현이에요.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이면 아주 좋아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인데, 자,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x들을 찾는 행위와 집합 A라고 합시다. 비교. y는 fx 하시고 y는 gx 해가지고 이 둘의 교점의 x 좌표, 이러한 x 좌표들을 모아놓은 집합 B는 같다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x 세제곱하고 ax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a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저거를 가지고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내려면은 굉장히 뭔가 거시기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려가지고 좀 실험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아직은 안 배웠잖아요. x의 세제곱 어떻게 그리는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제가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곧 배워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그릴 줄 알잖아. 그죠? 요거는 기울기가 1 정도면 이렇게 될 거고, 뭐 좀 더 커지면 이렇게 될 거고, 작으면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계속 뭐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실근을 한 개만 갖겠구나라는 게 좀 감이 와요. 그죠? 전체 집합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으로 보면 무슨 집합을 보죠? 요걸 만족하는 모든 xy들하고 요걸 만족하는 모든 xy들을 그림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숫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는 거예요. 뿌려놓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방정식이라서 정확한 이 위치의 x값을 추출해낼 때 유리한 거지, 이게 언제 그렇게 되는지 상황을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수하고 계산하는 거고, 정확한 값 찾기예요. 정확히 찾는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식으로 가거나, 식에서 힘들면 다시 그림 가거나, 그림 가다가 다시 식 가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식 그림 두 개가 다 동작해야 돼요. 자,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주려면 이렇게 줘요. 요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러면 체감상 더 어려워요. 체감상.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걸 만족하는 집합 x나 요걸 만족하는 집합 x나 똑같을 테니까 요 그림을 그리는 거랑 요렇게 다시 요 그림을 그리는 거랑 누가 더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요 그림이 훨씬 쉬워요. 훨씬. 나중에 그래프를 배워보면 이게 훨씬 쉬워요. 1차 함수에 a만 바뀌면 기울기가 바뀌면 될 텐데, 얘는 3차 함수에 a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직관적으로 안 와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조작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뜻이에요. 오케이? 자,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조작 해가지고 이 그림 그릴지 저 그림 그릴지 그거는 선택의 내 마음이다, 이 뜻입니다.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요렇게 바꿔요.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냐고?
이약, 이약 이렇게 그려져요. 혹시 x의 세제곱 그리는 거 연습했나요? 했어요? 왜냐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x의 세제곱 그리는 방법 배웠어요? 극소점, 극대점 배웠나요? 우리 다들 모르는 표정으로 있어. 그러면 할 줄 아네. 얘기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면 이거 이지 하잖아. 기울기 얼마? 12. 몇 개가 보여요, 실근? 3개. 근데 얘를 만약에 날 것 그대로 요걸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해야 돼? 극대 극소 싹 다 구해야 돼요. 맞죠?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훨씬 이지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조작해가지고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따라 풀기 해봅시다. 현재인가? 어디야? 다 되셨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 왜 이렇게 솔로하기 내가 해야지 애들이 마음을 열더라고.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난. 봅시다. 기본 2번이에요. 3차 함수가 있대. 3차 방정식에 균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네가 한번 구해볼래? 자, 그러면 여기 관찰해 봅시다. 나는 아이템이 많아요. 자, 요걸 만족하는 x를 다음과 같도록, 다음이 뭔데? 서로 다른 세식은 한 개밖에 안 줬으면서 그냥 서로 다른 세식은 여기다 넣어놓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된대요. 이거에 집합이 3개나 있어야 된대. 그러면 날 것 그대로 이대로 그려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조작할 거야. 집합을 같게 만들 거야.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너는 a. 그리고 나서 그리자. 너 y1, 너 y2. 일부러 구별한 거예요. 자, 그럼 y1은 x의 제곱으로 묶이네. y2는 a. 0에서 튕기겠죠.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듣나? 접하죠? 어머나, 천재네. 연습을 열심히 했나 봐. 자, 0이 있을 거고요. 3이 있을 텐데 0에서 한번 튕겼다가 3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야. 혹시 여기 극소값의 x좌표가 2라는 거 바로 구하는 방법도 아나요? 는 모르는 거고요. 미분을 해서 구한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뭐를 배웠고 뭐를 안 배웠는지 알아야 내가 그 버전에 맞춰서 설명할 테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는 미분해서 이제 구할 거예요. 몰라, 우리는 2라는 거. 근데 해보면 2가 나와. 내가 알려줄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세근을 가지려면 일단은 여기가 경계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세근 가기 시작할 거야. 그럼 여기가 경계지. 해가지고 여기. 이 값은 직관적으로 보이죠. y는 뺑. 너 찾으러 가야 돼. 그럼 여기 찾으러 가야겠지. 극소점 찾아야겠죠. 극소점 찾으러 갑시다. y1을 미분 세려가지고 빵 되는 곳, 즉 기울기가 0 되는 그러한 뭐 찾자?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분 세리시면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럼 3의 x에다가 x에 마이너스 2 하니까 어머나 2. 선생님은 어떻게 2를 바로 구했을까요? 어머나 2. 여기가 2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y1에 2 집어넣은 그런 y값이겠죠.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8에다가 10을 빼래. 마이너스 4. 근데 a는 요 사이에 놀고 있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4랑 0. 그 다음에 아주 예민하게 a가 0 돼도 되나요? 그럼 안 되지. a가 마이너스 4 돼도 되나요? 그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냅둬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작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날 것 그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요거 그리는 것보다. 그럼 뭐 3참수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거든. a 값에 따라서. 자, 한 개의 실근과 이렇게 잘 움직여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조건. 자,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신이란다. 근이 3개예요.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고요. 5차는 5개예요. 무조건이에요. n차는 n개예요. 근데 그 n개 중에 실근이 있는 거고 허근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백그라운드는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배경축이에요. X축, Y축은 다 실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A가 여기를 탁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실근은 한 개 보여요. 허근은 안 보여야 돼요. 어디 있을까요? 허수축에 있어요. 허수축을 안 그렸으니까 안 보인 것 뿐이에요. 허근이 2개 있을 겁니다.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런 상황이면 실근 1개, 허근 2개. 그럼 또 요런 상황이면 실근 1개, 허근 2개. 즉 요러한 A가 있으면 이 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단 요 경계는 빼고. 그러겠죠. 경계값은 빼고. 좀 멋들어지는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그럼 A는 0보다 커야 되고 또 는이겠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그러한 A들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되셨죠? 경계가스는 안 돼요. 중근을 갖고 중근은 보통 2, 2 이렇게 써요. 이것도 근 2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써져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옆에 따라 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 없어요. 잘 돼요. 굿. 이렇게 자주 본 것 같죠? 아닌가? 줍니다. 쓱싹.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자,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미지수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근의 부호를 묻는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부호를 정해준다. y축을 왜 기준으로 할까? 부호가 생기는 숫자는 0 때문에 그래요. 0보다 앞에 있으면 플러스라고 하고 0보다 뒤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하죠. 그쵸? 근데 x 값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니까 x축이 있으면 그 가운데 0이 있다고 해봅시다. 0이 있는 곳을 반띵하는 곳이 y축이거든.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부호를 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호함수를 그릴 때는 y축부터 표현하는 것이 좋다. 과연 그럴지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근이 다음과 같대요. A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네요. 그 한 개, 양 두 개가 있다는 얘기네. 오, 그러면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는 a로 바꿔서 요걸 만족하는 x를 조사해도 좋으니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럼 요거 그림을 그려야겠죠? 일단은 인수분해가 하나는 되네.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의 빼기 12.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잘하면. 해를 찾아도 상관없죠, 그림 그릴 땐. 되나요? 3, 4, 2, 1, 8, 3. 안 되고 3, 4, 6, 4. 안 되고 6, 6, 2, 4. 안 되고 되는 게 있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9에 8에 12 96에 플러스 9 105니까 무리수 나오겠네. 그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y1을 미분해보면 6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2. 깔끔해라. 6을 끄집어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2랑 1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일 때가 해예요. 자,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도함수를 그려볼게요. 이압 해가지고 마이너스 1하고 2가 여기 있을 거고 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y'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곳과 음수인 곳과 양수인 곳이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증가하고 있을 거고 여기선 감소하고 여기선 증가하고 있었겠죠. 주어가 누굽니까? y가. y가 증가, 감소, 증가. 여기서는 가만히 있었겠지. 여기서는 가만히. 얘를 매끄럽게 그리면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스케치했고 이제 구체화 시키러 갑시다. 이렇게 하세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빵. 다시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빵. 그리고 다시 증가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위치는 마이너스 1, 여기에 위치는 플러스 2. 가운데 얼마 있을까요? 마이너스 1과 2의 1대1 내분점. 평균이죠. 0.5네. 그럼 x는 0의 위치는 요쯤에 있었겠네. 따라서 여기가 y축이에요. 그리고 0값을 집어넣어봐요. 여기 0 집어넣으면 빵이죠. 그러면 0 집어넣어서 빵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 x축.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그림은 여기에 맞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음수 하나, 양수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A 값을 좀 움직여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면 음수 두 개예요.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양수 두 개네. 양수 두 개, 양수 두 개, 양수 두 개 경계는 여기네요. 극소가 되는 곳. 자, 그럼 여기의 위치는 y 값에 f에 2를 대입했을 때예요. 요거 fx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 2 대입하면 얼마 되지? 2에 8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2. 2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오, 굉장히 큰 수입니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2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일단 0보다 작아야 요 사이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민하게 생각합시다. A가 0이 돼도 되나요? 안 돼요. 냅둬야 되고 A가 마이너스 20은요?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그럼 요게 정답이었겠죠. 마이너스 20하고 0 사이. 요거네요. 되셨죠? 자, X축, Y축을 제가 먼저 그렸나요? 아니에요.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기준으로 다시 Y축 잡고 X축 잡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X축, Y축을 먼저 그리면 안 돼요. 그럼 복잡해지고 그림이 안 예뻐. 아시겠지? 자, 밑에 있는 거 한 개 음근과 두 개 허근. 요것도 한 개 음근하고 두 개 허근이면 음근을 가지려면 일단 일로 와야 돼요. 허근하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보다 작다 하시면 끝나겠죠.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됐어? 무엇인가요? 음. 그러면 얘랑 얘 가운데 얼마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0.5가 있죠. X축은, 아니, Y축은 여기 있겠지. X는 0이 이쯤에 있을 때. 몇까지 됐지? 그럼 0값 집어넣어봐야죠. X. 그럼 1 나오네? 그럼 여기가 1이었다는 얘기야. K는 넘겨야지. 그지? 1이야.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인지 보자. F에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빼기 12 더하기 1이지. 이 값이 음수였네. 그러면 확대를 좀 해보면 이 값은 지금 현재 1이고 이 값이 굉장히 큰 음수지. 5에다 6이랑 마이너스 6. 그럼 0은 여기 살짝 내려가서 이쯤에 있었겠지. 요 정도로 그리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 되게끔. 어림 잡아서.
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자,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꼭 해주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자, 요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부등식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면 참 좋겠는데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위대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부등식이 좋은 것 같은데. 자, 절대부등식 얘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3의 플러스 k가 0보다 크기 위한 이 상황을 살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는데 k가 좀 짜증나서 여기로 넘기자. 마이너스 k. 그리고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에서 뭐 했냐면 조작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뭐 할까요? 그림을 그려요. fx, gx. 그래서 이제 fx를 그리러 가면 됩니다. fx를 봤더니만 x의 세제곱, 무려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중근을 가져요. 이것도 그릴 수 있죠. 부호가 바뀌면서 접하죠. 자, 0, 그리고 3분의 8이 이쯤에 있을 겁니다.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접하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쑥. 그리고 이제 G를 그릴 거예요. 근데 항상 특이한 것부터 그려요. 여기. 특수하죠. 왜 특수하냐면 접하니까.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특수한 상황보다 마이너스 K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지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지 이렇게 나뉘어요. 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요 특수한 위치는 자, 여기에 극소를 나타내는 위치가 있겠죠. 그러면 FA가 될 거고 표현만 하는 겁니다. 산수하지 말고 이 FA보다 마이너스 K가 아래에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았나요? 요것만 찾으러 가면 돼요. 이제부터 저 A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저 A는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 3, 4, 1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8, 3, 24의 x의 제곱. 그러면 12 x의 제곱으로 묶고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하고 2 이렇게 나와요. 0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이제 2의 위치겠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f의 2구나 하면서 이제 대입하고 끝나요. 산수만 남은 겁니다.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자, 2번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x가 0보다 클 때만 절대부등식. x가 0보다 클 때만 절대부등식. 그래도 메커니즘은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x의 3승에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에 플러스 9의 x의 마이너스 4인데 얘를 넘겨요. k로 바꾸고 요거 이름 fx, 요거 이름 gx. 그래서 fx를 그리려고 미분을 해요.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의 플러스 9, 3으로 묶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3,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3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1, 3, 쓱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고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하셔가지고 요렇게 극소 아니 뭔 미친 요렇게 극대 요렇게 극소 요렇게 요 모양이 y는 f x였을 거고 x축이 어디 있는지 y축이 어디 있는지 냅둬요. 그리고 나서 k를 정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0보다 클 때 이게 성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0의 위치로 잡아봐야겠네. 자, 이거 1이고 3이에요. 0의 위치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겠죠.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오나? 0 집어넣으니까 음에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어딘가에 0을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도 찾아봐야 되냐면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 4보다 클지 작을지도 생각해 봐야겠지. 비교해야 되니까. 3도 집어넣을 거예요. 3을 집어넣습니다. f의 3, 3의 3승에 6의 3의 제곱에 9의 3의 마이너스 4. 5. 그럼 3의 3승, 3의 3승. 그러면 3의 3승이 일단 두 개 있고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빼기 4. 그러면 여기가 3 곱하기 2죠. 그러면 3의 3승이 두 개 있네. 또 삭제.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랑 위치가 사실은 같았대요. 그럼 사지수정. 여기가 0이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0의 위치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y축.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y축 그렸고 x는 0. x는 0 여기 있고 x축은 마이너스 4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값도 궁금해지네, 조금. 한번 기왕 한번 궁금하니까 구해봅시다.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6 더하기 9 마이너스 4.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10. 0이에요. 여기 x축이 있었다는 얘기지. 여전히 뭘까? 특수한 것만 자꾸 나오죠. 이런 상황.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만 볼 거니까 이쪽만 볼 겁니다. 여기는 함수보다 k가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함수 중에 가장 낮은 곳이 4보다는 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전히 k는 어디서 발생하죠? 특수한 곳.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다. 자, 오른쪽 따라주기 해봅시다.
이 공간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면지가 필요하신 분. 아, 아이패드가 있군요. 괜찮아요. 이거 이제 미분해 봐야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Y라고 해놓고. 근데 공간이 없네요. 우리는 아날로그 가지고. 다 있어? 수학을 좀 좋아하나? 좀 싫은 건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 아우,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음, 미분을 하고 조립제법. 그러면은 인수분해 끝났잖아. 뭐야? 이거 애플 펜슬 프로야? 개쩐다. 그러면 얘가 4에 x-1에 x-1의 제곱. 그럼 얘는 x-1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평이 이동한 거네? 그러면 1에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가 도함수죠. 그 원래 함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겠지. 1에서. 아니 글씨도 어떻게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잘 써요? 정형외과 수술 의사 하시면 되겠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마이크로하게 쓰지? 으아, 속도가 가속도구나. 자, 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와, 끝났어요.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여기는 이제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뭘 속도라고 할 것이냐. 속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변하는 양분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자, 위치가 변했다라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변위예요. 정말 한자 싫어요. 위치가 변했다? 변위. 시간은 보통 타임이죠, 영어로. 델타 t. 위치는 s로 좀 써요. 왠지 모르겠어요. 델타 s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위치의 변화는 한자로는 변위. 요게 있다는 물리적인 정의고 그 정의를 수학에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속도라고 해요. 속도. 근데 요런 표현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평균 변화를 할 때 배우죠. 어떻게 배웠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x가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 값이 2분의 3이 나왔다는 얘기는 x가 2칸 움직이면 y는 3칸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죠. 그죠? 그 x랑 y에 의미가 하나도 부여가 안 돼 있었어요. 물리적인 의미가. 근데 여기선 의미가 그냥 부여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돼야 여기 의미 부여돼서 다른 게 확장해 나가겠죠. 그러면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x에 1을 넣어요. 1, day. 그리고 여기 분자에는 업무량을 써요. 업무량. 그럼 얘는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일률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겠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형태가 되니까 의미를 없앤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고 지금 의미를 부여한 거 하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물리에서 쓸 거. 그래서 물리에서는 의미 부여를 시간하고 위치의 변화를 가지고 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속도가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유사한 단어로 속력 얘기도 나와야 돼요. 속력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돼요. 절대값이란 얘기를 왜 나오게 만드냐면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향을 없애고 크기만 보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으로 1초당 3m로 가고 있고 쟤는 저쪽으로 1초당 4만큼 가고 있어. 그럼 누가 더 빠른가에 대한 얘기가 되려면 속도는 필요 없거든. 속력만 필요하거든요. 크기. 얼마나 타임당 변화가 큰가 그 크기만 볼 거예요.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보겠다 이거야. 여기는 방향이 들어가요. 위치의 변화니까 플러스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면 얘가 그냥 속력이라고 약속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또 평균 변화율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또 이름이 평균 속도입니다. 나름대로. 계속 이어지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평균 속도겠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뭐 델타 s로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로 하고 델타 x가 만약에 또 0으로 가게 되면은 순간 속도라고 불러요. 순간 변화율하고 겹치죠. 순간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분 계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얘기예요. 속도도 1일 때도 있을 거고 1m per sec, 2m per sec, 3m per sec
이렇게 계속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럼 속도의 변화를 만드는 녀석은 속도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엑셀레이터. 차 밑에 있는 거. 걔는 가속 페달이에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녀석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속도의 변화니까 이렇게 쓰겠죠. 또 속도의 변화,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평균 가속도가 있겠네? 따져보면, 그쵸? 1초당 몇십 변해요? 1. 그럼 얘는 평균 가속도가 1. 그럼 순간 가속도는 또 뭐겠어요?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이게 순간 가속도예요. 가속도도 방향이 있겠죠. 플러스로 가속할지 마이너스로 가속할지. 그죠? 근데 요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속력하고 속도만 절대값 붙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델타 t분의 델타 s 혹은 x라고도 뭐 쓰기도 하고 요러면 평균 속도예요. 이 평균 속도에다가 이 속도에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 돼요. 그럼 얘는 속도는 평균 속도 있으니까 얘는 평균 속력이 될 거고, 절대값을 어디 붙이냐? 순간 속도에 절대값 붙이면 순간 속력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델타 t의 속력은 속도는 v로 써요, 보통. v의 변화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가속도는 a로 써요, 엑셀레이터. 그래서 얘가 가속도 이렇게 될 거고 평균 가속도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델타 t 값을 이제 0으로 보내보면 요거는 그냥 가속도라고 부르면 돼요. 정확하게는 순간을 붙이시면 되겠죠. 우린 수학을 하니까. 되셨죠? 요 정의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론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언어라 빨리 외워질 겁니다. 자, 봅시다. 속도와 가속도. 영희와 철수가 달리기를 한다. 요즘에도 영희랑 철수가 등장하네요. 영희는 2초 동안에 10m를. 그러면 시간당 변화가 1초당 5m네. 철수는 10초 동안 30m를 달렸다. 그러면은 10초당 30m. 그러면은 1초당 3m네. 철수가 자꾸 자기가 더 많이 달렸다며 더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희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속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라고 하면 평균 속도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전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누가 더 빠른지 얘기할 수 있어요. 1초 동안 네가 얼마나 가는데 나는 5m나 가. 너는 3m 가잖아. 내가 빨라.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을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1로. 자, 원점에서 출발해요.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P의 시각지에서의 위치. X는 FT일 때. 그러면 X에는 위치라는 정보가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구체적인 식은 FT로 만나뵐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P에서의 T가 2일 때의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T가 2일 때니까 델타 X, 델타 T, 리미트 델타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럼 얘는 dx, dt가 돼요. t로 미분하겠다는 뜻이에요. dx, dt, dft, dt 이렇게 되겠지. x는 ft랑 같다며. 그럼 얘는 ft를 t로 미분하라라는 명령어여서 f 프라임 t 이미지 표현이에요. f 프라임 t겠지 뭐. 근데 어디에서 at t는 2. 그러니까 이 자리 2만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f 프라임 2가 순간 속도가 됩니다. f 프라임 2. 또 뭐가 있죠? 너도 f 프라임이지. 왜?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미분계수의 정의. 이건 아니지.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2초랑 4초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D 표현 여기까지요. 표정이 약간 아닌데? 어이가 없다는 느낌인데 지금? D가 왜 나와? 설명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눈을 깜빡여봐. 우리 식물인간이잖아. 누워있어 보여. 설명 필요해요? 어제 표현이라 알고 있어요? 여기요. 라이프니츠 아저씨랑 뉴턴 아저씨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며. 라이프니츠 아저씨는 독일에서 계셨고 뉴턴 아저씨는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독자적으로 미적분학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둘은 만날 일이 없죠.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호가 다양해진 것 뿐이에요. 뉴턴 아저씨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f 프라임 x라고 했던 거예요. 얘는 델타 fx가 변할 때 델타 x 이렇게 쓴 거예요. x가 변할 때 y의 변화, fx의 변화를 f 프라임 x라고 한다. 근데 미분이라는 건 뜯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작을 미고 나눌 분이어서 굉장히 작은 걸로 나눈다요. 굉장히 작은 걸로 나누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분할 때 나누는 행위가 들어가니까 누구를 나눌 건지가 정해져야 되고 무엇으로 나눌 건지가 정해져야 돼요. 누구를 무엇으로 나눌 건데 fx를 x로 나눌 거예요. 지금 그쵸? 즉 f의 변화랑 x의 변화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위치는 모르겠어. at x가 뭐 2일 때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 미분계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뉴턴 표현 방법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프라임만 붙이면 돼요. 근데 뉴턴 표현 방법은 조금 애매데스한 게 누구를 무엇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은 쉬워. f 프라임 x 이러면 일단 fx를 나눴다는 건 확실해. 누군지는 알아. 무엇으로 나눴는지는 명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어. 보통은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일 때는 x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라이프니츠 표현 방법인데 누구를 무엇으로 나누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x로 미분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fx를 x로 미분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럼 fx를 t로 미분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막 바뀌어요. t로 미분할 수도 있고 z로 미분할 수도 있고 오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너는 델타 fx분의 델타 x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랑 똑같은 것까지는 시작은 같아요. 근데 이 결과를 뭐라고 쓸 거냐면 한 번 했어요. 이 델타 x는 극한을 취하기 전에 좀 컸겠지. 이렇게. 근데 극한을 취하면은 이렇게 줄어들잖아. 이 졸라게 작은 x의 변화를 dx라고 써요. 그리고 dfx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요 d는 델타라고 똑같이 읽는데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리미트 값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리미트 안 써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작은 x로 굉장히 작은 f의 변화의 비를 관측하겠음 이거예요. 어디에서?
그거는 네가 정해주면 돼. 이렇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 겁니다. x의 변화를 관측할 거야. 뭐가 줄어들 때? 시간이 줄어들 때. 뜻이 해석이 되죠. 그죠? 그리고 x는 ft라고 네가 정의했잖아. 그러면서 t가 변하고 있을 때 ft의 변화의 비를 관측할 거야. 그리고 걔를 뉴턴 표현 방법으로는 f'(t)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지워도 되죠, 이제? 스피가 차가지고 터치가 안 돼. 사진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띄웁니다. 쓱자, 쓱자. 밑에 거 봅시다, 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래요. 그럼 X의 의미는 위치가 맞아. 그리고 X가 어떤 위치인지는 여기 옆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P의 위치가 18일 때, 그럼 P의 위치가 18일 때면 이게 18이 되는 그러한 시각이 있었겠네? 그리고 끊어요. 그럼 그러한 시간은 얼마일까? 대충 때려 박으면 3, 27에 9. 맞네. 3이었겠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는 t가 3일 때예요. When t is 3 times 그때의 속도를 v라고 하자. 그러면 x가 굉장히 작게 변할 때의 시간도 굉장히 작게 변하고 있고 그의 b가 속도의 정의죠. 그럼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얘를 미분하여라는 뜻이고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얘가 f 프라임, x 프라임 t가 될 테니까. 뉴턴 표기 방법으로 하니까 헷갈리죠, 이제.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될 거고. 근데 언제 t가 3일 때.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9에 마이너스 3. 9, 3, 27에다가 24. 그게 dx, dt. 속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순간적으로 시간이 1 변할 때 위치는 24만큼 변하는 물리량을 갖고 있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순간적인 변화비를 관측한 거다. 그래서 너는 24. 가속도는 dv, dt예요. 속도가 굉장히 조금 변할 때와 시간도 굉장히 조금 변할 때의 비를 관측하겠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v를 t로 나누고 있는 거죠. v를 t로 미분하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미분하러 갑니다. v는 이거였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미분하세요. t로. 그럼 6t. 요게 가속도죠. 어디에서? t에서. 근데 t가 얼마일 때가 궁금해? 3.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6, 3, 18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지금 18이에요. 6이 18. 두 개 합치면 정답이겠지. 됐죠? 해석만 잘하면 돼요. 자, 갑시다. 따라풀기. Let's go.
다 됐죠? Good job. 자, 다 되셨으면 저기 질문 받을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개념 원리 확인 문제랑 연습 문제 그리고 라이트 셋 질문해 주세요. (464번) 라이트 셋 125 끝인가요? 질문 마감해도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25분에 만납시다. 네? 아, 높여달라고요? 좋아요. 아, 저기 담요도 있어요. 사막으로 만들어드릴게요. 담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불결해요?
안 되나? 왜? 오직 그 의미 줄면 이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 여기로 A가 그냥 뚜껑을 두고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그다음부터 얼마나 했네? 왜? 아니, 그 저번 그랬지. 어제도 나가서. 그죠? 뭐야? 이거. 아, 그러면 A상이 너무 싫어. 여기 하나가 첫 번째는 뭐지? 이해밖에 없어. 그러면은 할수 있겠다.
자, 또 갑시다. 가자. 집에 가고 싶다. 30분만 있으면 집으로 갑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 방학 얼마나 남았어요? 2주 남았나요? 놀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어디로 놀러 보내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간다.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갑시다. 자, 여기는 또 무슨 내용이냐? 두점 PQ에 대해서 P가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의 요거는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T지물어서 여기다. 이게 아니라, P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제 의미하는 게 부여가 돼 있을, 의미 부여가 돼 있을 텐데, 위치예요, 위치. 근데 원인이 뭐냐면 T라는 얘기죠. 시간.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뭐일 때? 0일 때의 find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T를 찾자. 얘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PT는 빵. 그 다음에 P와 Q가 서로 만날 때, 만난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일단은 같아야지 만났겠지?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간이 같았을 거고, 같은 T일 때, 여기 의미부여는 위치. 너 의미부여도 위치니까 위치도 같았겠지. 그러한 T가 있었을 거고, find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의미가 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이런 거 푸는 것만 잘 하시면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B가 있다.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인데 이 X가 이렇게 돼 있대요. B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럼 그 순간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X가 지금 보기에는 문맥상 P예요. 그죠?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X가 P다라고. 문맥상 P입니다. 즉, X가 출발한 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 위치, 얘가 위치. P의 위치 정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위치에 0이 기록되어 있을 때의 find T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위치는 항상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얘는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t의 제곱에 플러스 6t로 돼 있다예요. 그게 하필이면 0이 되도록 한 t를 찾자예요. 근데 여기 수식어가 있네? 처음으로니까 뭔가 찾고 나서 해석해 봐야겠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그럼 3, 2, 마이너스니까 요 녀석들은 0하고 2하고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은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2일 때, 시간이 3일 때입니다. 자, 시간이 0일 때는 start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2일 때는 스타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점을 제외하고 스타팅 포인트를 제외하고 최초로 0에 위치해 온 겁니다. 그 말 뜻이에요. 처음으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자, 따라서 t가 뭐일 때? 2일 때에 대해서 논해보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끊었을 때. 원점을 지나는 라고 끊었을 때. 그때의 순간속도니까 순간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관측한다예요. 시간이 변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명령어는 계산상으로는 x를 미분하세요. t로 이렇게 되죠. t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6t를 dt 때려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하시고 at 어디에서? t2에서.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나오겠죠. t가 2에서. 그게 속도입니다. 산수하시면 되겠지. 그죠? 또 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시각 T에서 위치를 알려주세요. 시각 T에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때 PQ가 서로 만난대요. 만날 때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자, 만난다 표현하시면 여기다 하면 되겠네. 만난다는 표현은 시간도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 되나요? 위치도 같아야겠죠. 그러한 T가 만나면 T예요. 만나 T. 그럼 이 방정식 풀러 가야겠지? t의 세제곱에 4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t 그리고 t의 제곱에 플러스 14t 넘겨요. 그러면 t의 세제곱에 플러스 3t의 제곱 4t, 14t니까 마이너스 10t t로 묶어내시면 t의 제곱에 3t의 마이너스 10 음빵 2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t 값은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5가 맞습니다. 만나는 순간은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5일 때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지금 그림에 안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5가 어딜까? 여기겠네. 같잖아요. 뭐가? 위치가. 자, Y축에는 무슨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X축은 무슨 의미가 부여되어 있나요? 시간이에요. 5일 때 위치가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뭐냐면 속도래요. 누구? P의 속도. 그러면 뭐를 관측하자? P, DT예요. P의 위치를 시간이 변할 때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나눠라. 미분하라. 그러면 걔는 T의 세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플러스 4T를 DT 하여라. 3T의 제곱에 8T의 플러스 4가 되고 at T가 얼마에서? 5에서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그럼 그게 속도가 나옵니다. 5에서의 속도.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얼마만큼 빨리 변하고 있는가. 자,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풀어봅시다. 어떻게 핸드폰이 두 개예요? 내 폰이야? 아, 친구 거? 공부 안 하니까 압수했어요?
다 됐죠? 그런 듯 합니다. 넘어가요. 자, 운동 방향이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젠가.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일단은 운동이니까 물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단순하게. 저는 지금 이쪽을 향해 가요. 그럼 이쪽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도 명확하게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초당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A라는 순간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 A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그랬을 때 위치랑 속도를 관측해 볼까요? 자, 지금 속도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바뀌고 나서 관측되는 건 계속 초당 한 걸음씩 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봅시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뭔지 몰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말 안 한 순간. 플러스 1로 가다가 일단은 운동 방향이 바뀌면 속도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 확실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연속적인 세상이에요. 일단은. 연속적인 세상이야. 그럼 플러스 1로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로 확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분명히 플러스 1로 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바뀔 겁니다. 플러스 1로 가다가 마이너스 1. 어딜 통과해야 되냐면 0을 통과해야 돼요. 그쵸? 즉 속도가 0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천천히 보면은 플러스 1, 플러스 1 하고 멈춰서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반드시 내가 정지하고 뒤로 가야지 이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쑥 하고 속도가 줄어든 다음에 0도 통과하고 마이너스 0.1도 통과해서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반드시. 갑자기 점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돼요. 이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럼 속도의 함수로 관측해 볼까요? 속도가 윽 가다가 윽 가다가 윽 가다가 윽 했어요. 자, 여기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어요. 운동 방향이 앞을 향해 가겠죠? 플러스니까. 근데 여기선 빨리 갈 뿐이에요. 여기선 좀 느리게 갈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정지, 그리고 다시 뒤를 돌겠죠. 앞, 뒤. 운동 방향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뀐 거예요. 뭐의 부호가 중요하다고요? 속도의 부호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얘를 수학적 관점으로 이제 넘겨봅시다. 그러면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관측한 거죠. 근데 얘는 수학적 관점에서 x의 도함수예요. 그쵸? x는 뭔데요? 위치. 즉, 위치의 도함수가 속도가 되고, 이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곳이 뭐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거기는 극점이죠. 누구의 극점이죠? 원래 함수의 극점이죠. 즉, x라는 위치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그래프가 슉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녀석의 극점 요런 포인트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실제로 얘는 위치가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앞으로 가다가 나 싫어 다시 뒤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느껴본 거예요. 선생님 갖고 실험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두 점 PQ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면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는 얘기는 dP, dt, dQ, dt. P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고 Q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P의 속도, Q의 속도죠. 속도의 방향이 곱해서 음수면 운동 방향도 반대겠지. 너는 앞으로 가려고 해, 넌 뒤로 가려고 해. 이럴 테니까. 그래서 요게 반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랑 너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VP랑 VQ 곱해서 음수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미가 위치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기록돼 있어요. 그랬을 때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찾아보래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거의 부호가 변한 것이죠. 속도의 부호가 변한 곳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즉, X에서는 극점을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함수에서는 부호가 바뀌는 곳이니까 근을 찾아야 될 거고 X 입장에서는 극점을 찾으면 돼요. 그죠? 갑시다. 그러면 X가 나와 있으니 X를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dx, dt 작은 걸로 나누자. 3t의 제곱에 10t의 빼기 3. 이 일단 0이 돼야 부호가 바뀔 겁니다. 0을 통과하지 않고 부호는 안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너도 마이너스 3, 1, 1 하셔가지고 t값이 3분의 1이거나 3인 곳에서 바뀌겠네. 자, t값이 3분의 1이거나 3. 그러면 얘는 도함수에서 부호가 바뀌는 곳이니까 도함수 값이 0 되는 곳이 찾은 거죠. 근데 x 입장에선 극점이라고 했어요. x의 의미는 뭔데? 위치. 극점이니까 여기네. 3분의 1. 너가 뭐? 5였겠지. 5가 왼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로 바뀐 곳이니까 여기가 관심 있네. 이때의 순간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속도 함수니까 dv, dt를 하셔서 가속도를 구해볼래?가 된 거예요. 다시 미분하러 가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에요. 자, 그러면 dv, dt가 구해졌고 이거를 뭐로 구하자? t가 5일 때로 구하자. 그러면 이제 5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왜 답이 없어요? 답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3이에요? 3이네. 시력이 잘못됐네. 3. 63 C파? 오케이. 있어요. 4번. 땡큐. 자, 또 갑시다. 지워도 되겠죠? 입니다. 쓱싹.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에 T에서의 위치가 각각 PQ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DP, DQ, DP, DT, DQ, DT의 부호가 반대인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요 함수가 궁금해요. 요 함수를 FT라고 합시다. 일단은 P 미분해 보면 8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Q 미분하면 4T 마이너스 8 요게 FT 그 FT가 음수가 되는 그러한 구간. 그러면 FT는 2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T값이 2일 때 8분의 3일 때 8분의 3 여기가 2 하니까
음수가 되는 곳은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아니, 8분의 3부터 2까지는 음수겠네. 여기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8분의 3에서 2까지. 8분의 3에서 2까지. 여기네요.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자, 다 하신 분들은 수업 정리를 푸시면 되겠습니다.